모르지. 뭔가 있겠죠? 저는 오늘 두산 챔피언 컵으로 네스퀵이랑 우유 해가지고 초코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바입니다. 이번 주 요즘 뜨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흐려가지고 계속 지금 좀 어둡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 괜찮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기는 제가 뜨기를 가르쳐드리는 누가 옆에 제가 뼈 닦고 줘가지고 옆에서 아그자아그자 소리 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마이크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뜨기는 제가 뜨개를 가르쳐드리는 곳은 아니고 뜨개 관련된 수다를 떠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뜨는지 뜨고 싶은 것들, 완성한 것들, 이번 주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성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뜨개 수다스러운 이제 쓸데없는 그런 뜨개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누가바디츠 관련된 소식도 있으면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뜨개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샵 얘기 있으면 샵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수다 내용 그러니까 뜨개랑 관련 없는 수다를 조금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제가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영상이 요 직전 요즘 뜨개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 그 사이에 뭐 올렸나? 안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조금 생각보다 많이 바빠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고 오랜만에 하는데 되게 날씨도 이렇게 막 평소보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이거 완성작이 있거든요. 근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편안하게 제가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별로 담고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뜨개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즐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 주시는 분들 항상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로 조인해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같이 프리미어로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뜨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주 동안 제 뜨개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피소드가 올라가기 직전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촬영, 편집 이거 사이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언급을 못했던 달보드레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머니님도 매주 후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밤11시님 그리고 5 grade sons 님 모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짜 모두 익숙한 분들인데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연속으로 후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코피를 통해서 익명의 3분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익명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기 썸바디님들도 항상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방법은 코피나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링크를 놓았고요. 후원은 꼭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그냥 어디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항상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매주 돌아와주시는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에피소드 내용으로 호도다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앞에 얘기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이번에 완성작이 있는데, 완성작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도 뜨개 얘기인데 뜨개 어드민 얘기라고 해야 되나? 함뜨 관련된 얘기를 호다다다다다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함뜨가 2가지가 있는데, 요즘 함뜨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 3개월짜리 함뜨 가 5월부터 시작한 함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개 볼륨 3 벌써 3번째예요. 그래서 폼폼 쿼터리 이슈 36에 있는 작품들 함께 뜨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함께 뜨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정보 있으니 네,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긴 3개월도 사실 길지만 훨씬 긴 1년 기간을 잡고 진행 중인 쇼생 제 마음대로 지었어요. 너무 오그라드나요? 그래서 52 Weeks of Shorts, 레인에서 나온 52 Weeks of Shorts라는 책에 나와 있는 쇼를 마음껏 그냥 그러니까 한 작품을 정하고 뜨는 게 아니고 책에 있는 작품 중 뜨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되게 좀 모든 제 함뜨들은 다 이렇게 좀 루스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빨리 못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함께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편안하게 여기 아래 링크 통해서 제가 정보 다 넣을 테니까 이렇게 함께 해요. 함께 뜨게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완성작 따다다단 제가 이제 아까 요즘 뜨개는 이 팟캐스트지. 요즘 함뜨 볼륨 2 번째죠. 두 번째부터 지각한 거야? 아무튼 요즘 함뜨 볼륨 2로 했던 리소 카디건을 제가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감이 4월 말까지였는데 제가 좀 오버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초? 5월 중순에 끝낸 거죠. 그래서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예쁘죠? 그래서 가디건이고요. 이 친구는 리소 카디건 by Natasha Hornby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백에 등뼈 모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야? 누나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살짝 오버핏? 이렇게 좀 낙낙한 핏이에요. 낙낙한 핏이고 신기한 거는 이렇게 탑다운 아니면 바텀업 컨스트럭션이 아니고 이렇게 소매로 시작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슬리브로 시작하는 이런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뜨개를 할 때 편물이 요런 방향 아니면 요런 방향으로 편물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편물이 요 방향으로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소매를 이렇게 뜨고 등판을 이렇게 합체를 해주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에 살짝 경사뜨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앞서 잠시만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리빙을 끝낸 여기 밑에 고무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앞섭을 픽업해가지고 요 디테일링 한 다음에 브러쉬로 끝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완성을 했을 땐 이거보다 살짝 크롭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 요만큼 됐던 것 같긴 한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살짝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너무 안 좋아하는 그런 길이까지는 아니고 딱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길이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엄청난 새드 스토리가 있는데 진짜 이게 엄청난 새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완성하고 제가 세탁을 했는데 제가 좀 세탁을 해놓고 원래는 저는 담궈놓고 오래 안 담궈놔요. 저는 이렇게 좀 호다닥 이게 세탁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냥 호다닥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제가 좀
좀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담가놓고 까먹은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저녁 먹고 막 하고 맞다 하고 했는데 탈수를 하고, 심지어 탈수도 세탁기로 전 탈수를 하는데 탈수를 시켜놓고도 전 탈수시키는 것도 까먹고, 아무튼 좀 되게 오랫동안 세탁을 하고 건졌는데 이렇게 바닥에 널렸는데 손에 완전 이렇게 막 뭐가 묻은 거예요. 시퍼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세탁기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등판에도 진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등뼈 모양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늬 그대로 이렇게 막 프린팅이 반대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모 모양들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세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더 세탁을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연해진 느낌은 들긴 했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그때 이미 좀 저녁이어가지고 색깔 차이가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말려야지 이러고 말리고, 그 다음에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세탁소로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검색을 하니까 세탁소에서도 사실 이염 제거를 막 잘 해준다고는 안 돼 있다고, 뭐 이염을 잘하는 세탁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그냥 클린토피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최대한 복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좀 꼼수를 썼는데, 이게 제가 사용한 실이 오늘도 중구난방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제가 사용한 실이 이렇게 3컬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까미님 실이고 보그 콘사예요. 그래서 콘사여가지고 이렇게 가닥가닥 되어 있고, 원래 4합으로 된 콘사를 제가 굳이 6합으로 해가지고 만든 스웨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했으면은 물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서치를 뜰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이렇게 물에 담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물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 만큼 물이 색깔이 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좀 꾸작물 정도라고만 이제 색깔이 나타났었고, 심지어 담가놓고 건졌을 때도 물이 막 유달리 초록색이나 이거나 오렌지색이거나 그렇지도 없고 그냥 꾸작물이었어요. 그냥 평소 콘사 쓰면 꾸작물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말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이염이 된 걸 보기 직전까지는 이게 이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정도로 진짜 아무 그런 전조 증상이 없었고, 서치 떴을 때도 이염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는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연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은 그때 전보다는 많이 덜 티나긴 하는데, 제가 뭘 했냐면 요 바탕색 실 한 가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6합으로 돼 있는데 요거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에 덧수 놓듯이 위에 이렇게 좀 꼬매줬어요. 그러니까 덧수를 넣어줬어요. 좀 많이 이염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색상, 그러니까 이염된 색깔이 바닥에 있고 원래 색상이 위에 어찌됐든 덧수로 놓으니까 위쪽에 이 실이 있잖아요. 이게 두껍진 않더라도 한 겹이더라도 위에 서 있으니까 그 이염된 게 조금은 더 연해지는, 그래서 좀 덜 티나게 그렇게 좀 꼼수를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염이 막 안 나진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이염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거는 안쪽이어서 겉에 쪽에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그렇게 티는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섭에도 여기 안쪽에 이렇게 이염이 됐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다행히 안쪽이어서 겉에는 막 그렇게 티나진 않는.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덧수 작업은 안 했고요. 제일 심했던 이 등판. 왜냐면 여기는 안쪽에서 이염이 된 게 아니고 이 겉에 쪽에 이염이 된 거예요. 왜냐면 뭐랬지? 이렇게 됐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거의 됐었어요. 조금 안 말해도 티날 정도로 됐었고, 그 다음에 딴 데는 솔직히 그렇게 큰진 않은데 요 소매에도
요 소매도 이렇게 겉면에 이렇게 쫙 이염이 됐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덧수를 놔가지고 조금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전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까지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오시 부분은 아까는 이제 메리아스 구간을 덧수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브리오시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덧수를 놨다기보다는 이 브리오시에서 이 겉무늬, 겉뜨기 면 있죠. 그럼 이거가 원래는 덧수로 놓으면 이렇게 실 따라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자수 느낌으로 이 겉뜨기 무늬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체인 스티치? 토어바늘 체인 스티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제일 심한 아마 3군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이렇게 3군데만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때 한번 찍으려고 했을 때도 카메라에는 티가 덜 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티가 안 나진 않아요.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복구를 했다는 점. 진짜 너무 속상했거든요. 진짜 밤에 좀 멘붕 와가지고. 어찌됐든 되게 오래 잡고 있었고 2월부터 2, 3, 4월이니까 2월부터 떴던 건데 중간에 좀 잘못 삽질을 하는 바람에 좀 느려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물론 그 함대 기간 안에 다 완성을 못하긴 했었지만 이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다 완성했을 때도 너무 마음에 든 상태였는데 힘들게 다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지난번 팟캐스트를 찍은 다음에 바로 여기 브리오시를 픽업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픽업을 해놓고도 한참을 못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완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망쳐가지고 진짜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세탁하실 때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렇게 엄청 더러운 게 아닌 이상 오래 담궈놓을 필요가 없어요, 니트는. 그래서 저 원래 안 담그는데 왜 그날 따라서 정신을 팔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저처럼 봉변 안 당하시려면.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이제 나타샤 험비의 리솔 커디건이고요. 저는 사이즈 3 아니야. 저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 사이즈 2. 네, 저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넣어도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 1 떴던 것 같아요. 사이즈 1 떴던 것 같고 이 패턴 자체는 좀 크롭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살짝 길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함들 같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길이가 조금 짧아 보여가지고 좀 늘려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살짝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덜 크롭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워낙 개인의 취향이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이 정도도 많이 크롭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해가 친다. 잠깐 햇빛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저는 되게 이 길이가 만족스럽고 저는 게이지가 맞았었더라도 길이를 늘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원체 평소에 좀 크롭하게 입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컨스트럭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의 특징이 브리오시가 들어가고 이런 웰트 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러워크 겸 모자이크도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늬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면에는 3needle bind off를 통해서 커스트 오프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살짝 3D 이렇게 튀어나오게 일부러 디자인 피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여기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요 웰트가 소매에도 들어가고 요 앞섭에도 삥 둘러져 있는데 요 포인트도 너무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바꾼 거는 원래는 요 웰트가 그러니까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웰트가 3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3개랑 요 모자이크 라인이 하나 들어간 건데 원래는 소매랑 똑같이 바탕색 실
실로 2개를 넣고 하나가 이제 컨트라스트 실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얘 모자이크 라인은 이제 등판이랑 똑같은 색깔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다 뜨고 보니까 되게 허유멀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요 배색 컬러 이 초이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허유멀건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초록색이 이 등판에는 포인트로 들어가서 너무 예쁜데 앞에는 되게 초록색이 부족한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웰트, 이 마지막 웰트 단을 초록색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기에는 너무 이 모자이크랑 옆에 있어가지고 이 끝에 웰트를 초록색으로 바꿔서 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좀 바꾸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실이 부족할 것 같은 세태여가지고 더더욱 조금이라도 이 바탕색 실을 덜 쓸 수 있는 방안을 몰색하다가 이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다 뜬 다음에 이 소매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소매가 너무 허여멀건하고 딱 이 초록색 디테일 하나 더 들어가면 진짜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근데 차마 지금 다시 뜰 용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입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처음에 여기 이염된 걸 발견하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긴 했어요. 소매들만 다시 뜯어서 이어 붙여줄까 사서 고생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했던 게 저는 여기 몸판을 하고 여기 코를 주웠을 때 이것도 좀 함뜨방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요 밑에 고무뜨기가 너무 시보리처럼 꽉 잡아줘가지고 좀 야구 잠바 핏처럼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픽업을 할 때 이게 너무 모아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그 디자인에도 요 고무뜨기 마무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고무뜨기 마무리를 가장 신축성 있게 하려면은 대부분 이제 튜블러 바인더프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뜨면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신축성 있다는 게 이게 모아지려고 예쁘게 모아지려면 튜블러 바인더프를 하는데 저는 이거 뜨면서도 사실 이 고무뜨기가 이렇게 모아졌으면은 쉽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사실상 고무뜨기는 무늬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 되는 무늬 때문에 넣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이 스웨터 이 가디건 디자인상 이렇게 벙벙한데 이게 모아지면 완전 안 예쁘잖아요. 무슨 야구 잠바처럼. 그래서 또 보니까 패턴에도 그냥 일반 코막음을 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코막음을 하고 조금 느슨하게 일반 코막음을 하고 이거를 블로킹할 때 제가 원래는 고무뜨기를 모아주려고 블로킹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좀 모아서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짱짱하게끔 모아서 블로킹을 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쫙쫙 당기면서 이게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편편하게 여기 위에 편물과 여기의 편물의 비율이 맞고 모아지지 않게끔 쫙쫙 당기면서 여기는 이렇게 블로킹을 해주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 브리오시는 이렇게 벌어지었으면 하지 않아가지고 벌어지면 안 예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라인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게 90도는 아니에요. 여기 살짝 벌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브리오시가 너무 느슨하면은 이 90도,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안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오픈이 되잖아. 근데 그게 너무 안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브리오시, 요 앞서 브리오시를 블로킹 할 때는 얘는 오히려 모아주고 더 안 벌어지게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블로킹을 할 때 살짝 성형을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목 라인은 최대한 당기고 여기 밑에는 최대한 웅크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르게끔 고정이 되게끔 이게 마르면서 고정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브리오시에 살짝 그 경사뜨기도 들어가서 여기 뒤에 목 뒤에 있는 브리오시가 살짝 더 두꺼워요. 여기 앞에랑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여긴가? 카메라 잘 안 보여. 여기에 이렇게 줄임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목에 예쁘게 안착을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렇게 막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입는 가디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벌려지게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완성을 해놓고 어떻게 입는 건지 그 패턴 지금 본의 아닌 그 운동 자세인데 그 패턴을 보니까 딱 이렇게 여기가 잠기지 않고 벌려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입었을 경우에 딱 요 어깨선에 예쁘게 요 줄임선이랑 딱 맞게끔 이렇게 안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입는 건지 이렇게 입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 등선이 여기 딱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입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입었을 때 확실히 이제 그 옷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딱 안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선이 이렇게 여기 뒷목까지 올라오지 않고 살짝 내려가가지고 딱 이 뒷목은 이 브리오쉬가 딱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패턴 옷 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숄 컬러가 아닌가? 아무튼 이게 앞섭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목이 안 예쁘게 쓰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하면 아무튼 여기가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얘는 일부러 얘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들 얘 뭐라는 거야 싶긴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섰을 때는 딱 예쁘게 쓰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여기가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가디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봤을 때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픈형으로 입게끔 그 줄임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예쁘게 안착이 됩니다. 짜잔! 그래서 이번 피니쉬드 오브젝트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애기야! 이거 밟았다. 이번 피니쉬드 오브젝트를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되게 애정이 있고 되게 특색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아무튼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제가 만든 원피스랑 함께 페어를 했습니다. 원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좀 캐미솔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에다가 이런 티셔츠랑 같이 입어야 되는 원피스인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살짝 무릎까지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단독으로 입을 수 없는 민소매 나시형 원피스인데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야 되는 원피스고 이렇게 살짝 앞에는 V자로 들어갔고 뒤에는 바이어스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든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딱 지금 시기에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가디건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쵸?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옛날에? 한 몇 년 전? 2년 전에? 3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 원단은 롤링 도트의 프린트 린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단 이름은 모르는데 여기가 예쁜 린넨 라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런칭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진짜 활발하게 런칭을 해가지고 좀 특색 있는, 그러니까 유니크한 프린트들 되게 예쁜 프린트들 되게 많이 했으면 좀 데일리 라이크도 되게 예쁜 라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좀 느낌이 다르지만 그래도 되게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구매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패브릭들이 나왔던 곳인데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공지글들이 거의 20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단 되게 예쁘고 컬러도 되게 진하게 나왔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은 따로 없었고 요거 만든 거는 패턴 따로 없었고 제가 옛날에 선물을 받았던 원피스가 있는데 딱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되게 잘 입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입어가지고 똑같이 또 여러 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쁜 원단을 찾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런 린넨이 예쁜 프린트로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귀엽게 페어링을 해보았습니다. 짠! 그래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완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래서 요 리쏘 완성작들을 보시려면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면은 리쏘 완성작들을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제 제가 다양한 리쏘들을 모아놔가지고 그 다양한 리쏘 색 배합물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 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엄청난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렁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도 완성작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함때에서 본인이 지각하는 진짜 엄청나게 창피하지만 그래도 완주를 했다는 것을 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 입을 것 같고 지금 조금 후끈후끈 거리긴 하는데 가을 되면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진짜 제가 로즈도 생각보다 되게 잘 입고 아까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잘 입을 것 같죠. 로즈도 잘 입고 또 뭐 있지? 그 호카니 가디건도 잘 입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살짝 오버사이즈인 살짝이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오버사이즈인 가디건을 되게 잘 이렇게 집어서 다녀요. 왜냐면 아무래도 되게 편하잖아요. 다른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살짝 겉옷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좀 휘뚜루마뚜루인가? 청바지에도 어울릴 것 같고 원피스에도 어울릴 것 같고 색깔만 살짝 어울리면은 진짜 어디에서나 이렇게 좀 일당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디건이어서 진짜 잘 활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뜨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메리아스 구간만 아니면 딴 구간들은 진짜 너무 재밌게 잘 떴거든요. 브리오쉬도 너무 재밌고 웰트도 너무 재밌고 전 이 모자이크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구간만 아니면 그리고 여기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여기 사이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요거를 한 통으로 떴다가 여기다가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해서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프로비저널 캐스톤을 하기 때문에 딱히 쉼이 없고 얘가 다동적으로 한 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죠. 근데 제가 옛날 에피소드를 오히려 보면은 이 과정이 조금 보이니까 이해가 더 가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딱히 입기 있는 부분 없이 한 통으로 요 소매를 다 뜨니까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리아스 구간이 조금 많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잠시 주춤을 했고 심지어 제가 잘못 읽어서 필요 이상으로 더 떠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면은 속상하잖아? 이렇게 됐는데 요 메리아스 구간 또 끝나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컬러 워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약간 이 고무뜨기 끝나면 고무뜨기 재미없죠? 하면 요 웰트랑 요 모자이크 구간이 또 들어가니까 여기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에 브러쉬하고 이제 또 고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코드로 이렇게 삥 둘러서 마무리하는 거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되게 뻔하지 않은 컨스트럭션인데 너무 완성품도 예쁘고 해가지고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그래서 여기 웰트랑 여기 마지막 모자이크 구간이 아무래도 삥 두르다 보니까 되게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무슨 지옥의 웰트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지옥의 메리아스지 웰트랑 여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코드 바인더프의 경우 패턴에는 원래 찍은 바늘로 하래요. 그래서 아마 3mm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칼라 부분, 그러니까 뒷목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에만 조금 느슨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5mm로 뜨라고 써있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집에서 완성을 한 게 아니고 또 캠핑을 갔거든요. 캠핑을 하러 갔을 때 완성을 한 거여가지고 그냥 아이코드 전체를 4.5mm로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5mm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여유 있는 아이코드가 되니까 너무 쫑기지 않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아이코드 너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이코드 마무리한 것 같아요. 좀 완성작 이런 거. 제가 저번에 그 프레스트 플라워스 숄? 꽃숄에서 아이코드 마무리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딴 걸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완성작의 아이코드 마무리를 처음 한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피니싱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짜잔! 그러면은 아주 한참 동안 제 피니시드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만큼 굴곡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어찌됐든 완성작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뿌듯하네요. 그래서 가을에 아주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밖에는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따가 저녁 먹으러 나갈 건데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추워요, 지금 갑자기. 엄청 더워졌다가 엄청 또 쌀쌀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완성작 신고였습니다. 다소 길었죠? 그러면 이제 work in progress로 넘어갈게요. 일단 입고 있겠지만 너무 더워지면 이거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셨나요? 제가 카트 드디어 조립한 거? 진짜 이거 그저께? 조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산지는 이제 좀 됐는데 그럼 뭐부터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지금 뜨고 있는 거. 그래서 전에 이미 떴던 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나무님의 아란 탑다운은 안 떴어요. 그동안 사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영상도 못 올렸잖아요. 그 정도로 뜨개도 진짜 아예 손도 못 댔다가 지금 한 모든 뜨개는 캠핑 가면서 했던 뜨개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갔다 와서도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캠핑 가서 뜬 거랑 갔다 온 다음 날 정도 이렇게 한 건데 진짜 캠핑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날씨 좋아가지고 진짜 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목금을 갔는데 토요일 비 엄청 왔잖아요. 조금 덥긴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또 갬성갬성 영상을 잘 편집할 줄 몰라가지고 그건 이제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르다 캠핑 중독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집순이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 깅엄 프로젝트 백에 들어있었던 더러워 꼬질꼬질해 미에라 공방님의 와플 카디건입니다. 그래서 와플 카디건 by 미엘라 워크숍이고 레이블리에서 영문 패턴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국 페이팔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영문판을 못 구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문판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레이블리가 페이팔이 국내 계좌가 연동이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블리에 올라간 거는 이제 한국 계좌가 못하니까 저는 레이블리에 있는 건 다운 못 받았고 미에라 공방님 사이트에 한글 버전인 판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완성을 했던 소매 하나 한 짝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가디건은 이렇게 조각조각 뜨는 겁니다. 평면뜨기. 그래서 이렇게 소매 하나를 애진작 완성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몸판을 시작한 걸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앞판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앞판 하나 완성을 했고요. 뒷판도 이제 줄임을 꽤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떴어요. 진짜. 절반도 떴는데 뒷판은? 그래서 이렇게 뒷판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턴에는 원래 이거를 별실코에 놓거나 다른 바늘에 놓거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한 바늘에 놓고 그냥 요 딱 뜨는 부분에만 왔다 갔다 하고 완성하고 뜨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나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다른 바늘을 옮기고 이러는 게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한 바늘로 뜨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은 Harrisville Designs의 Daylights 저번에 언제야? 이제 좀 됐죠? 저번에 직구했던 실이에요. 그래서 Over Easy라는 색상으로 살짝 이 노란색 이렇게 더스트가 입혀져 있는 황사기가 있는 이렇게 살짝 노란빛이 도는 그런 실입니다. 아주 똥똥하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실이거든요. 이게 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실은 아니에요. 이거 아마 콜모일 텐데 아메리칸 콜모 올 100%인 울입니다.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의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푸라기도 들어가 있고 한데 되게 똥똥하고 엄청 스퀴시한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실 두께는 제 기억으로는 그 띠지에는 DK라고 써있긴 했거든요. 이거다. 이렇게 생긴 띠지거든요. Harrisville Designs Daylights American Colmo이고 요거 실에는 DK 웨이트라고 써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DK보다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요 바늘도 제가 원작에는 4.5mm로 뜨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이즈 올라가서 5mm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게이지가 원작보다는 커요.
그래서 살짝 너무 길게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괜찮겠죠? 어차피 요거는 좀 이렇게 편하게 입을 가디건이어가지고 요게 되게 라글란이 되게 깊기는 해요. 근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것 같아요. 아, 위에 계속 공사를 해요, 오늘.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꾸 윗집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소리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핀마이크 만지면 안 되지 또. 저도 이 핀마이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막 저는 니트를 주로 입고 촬영하다 보니까 니트에 이렇게 굳이 핀마이크를 찝고 싶지 않거든요, 이 집게를.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워낙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핀마이크를 하면은 더 이렇게 여기를 마이크를 만지게 되면서 잡음이 들어갈까봐 전 핀마이크 안 쓰고 다른 마이크를 쓰는데, 윗집에서 시끄러워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덜 들어갈까봐 아무튼 이 쌍방으로 한번 오디오를 따서 쓸만한 거를 쓸게요. 둘 다 안 쓸만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지금 요 미에라 가디건 와플 가디건, 미에라 강바님의 와플 가디건을 지금 현재 뜨고 있고, 진짜 요거 좀 마음먹으면은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랑 같이 입을 점프수트를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 이걸 뜰 때부터 생각을 한 조합이 있는데, 제가 취미 미싱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계속. 근데 요거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째 볼을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5볼을 구매했던 것 같은데 한 볼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너무너무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패턴을 처음 드는, 아니다. 호크니 가디건 땄었으니까 마마렌스님의 호크니 가디건 다음으로 한글로 된 패턴은 처음 뜨는 것 같은데, 오른쪽, 그니까 Two Together랑 SSK 있잖아. 오른쪽 겹쳐뜨기랑 왼쪽 겹쳐뜨기를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차트가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알아서 뜰 수 있는데 오른코 겹쳐뜨기를 제가 찾아보면서 뜨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겼어. 이게 뜨개 숙련도랑 상관없이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찾아보면서 떠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요게 이 미엘라 워크숍, 미엘라 공방님의 와플 가디건이었습니다. 뾰방!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부터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짜잔! 저의 릴루즈 넷플릭스 가방 안에 카디건이라고 할 뻔. 가방 안에 이거는 제가 파리에 살 때 파리에서 샀던 그 릴위절이라는 얀샵에서 나온 프로젝트 백이에요. 귀엽죠? 그래서 이걸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시작을 했다고 보여드렸던 Find with 카디건이지. 자꾸 제가 이게 헷갈려요. 아무튼 난리 났다. 왜 난리가 났지? 그래서 제가 확실히 가디건이 유용하다 보니까 가디건을 많이 뜨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직 롤가 안 끝났는데 롤을 끝내고 오겠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됐다기보다 오늘 그냥 너무 꾸리꾸리해요, 날씨가. 그래서 짠! 자, 단 끝났다. 많이 뜨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Find with 카디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실물이 훨씬 예쁜데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 탑다운 가디건이고요.
가디건이 오픈형이에요. 이것도 오픈형이잖아요. 이것도 오픈형이어가지고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끝까지 V로 내려오지 않고 살짝 이렇게 오픈형으로 디자인이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에도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고 소매에 이렇게 포인트 케이블이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소매를 보고 반해갖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한 이만큼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2배를 뜬 거죠? 마커 없는 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 라글란 선, 이렇게 라글란 선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케이블 반복은 한번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 반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이 무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보블이 여기는 너프라고 부르는데 이 보블이 너무 예뻐요. 사실 저 보블 되게 좋아하는데 보블도 좀 무늬가 어그러져서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블은 너무 귀여워. 두 번째 보블 라인은 뜬 지가 얼마가 안 돼가지고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첫 번째 보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이아몬드 무늬랑 이런 지그재그 무늬들이 예쁘게 버무려져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 사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근데 지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여. 요거는 제가 내일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게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는 말만 500번 했는데 이거는 Bind with Cardigan by Xenia Naidon 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Making Stories 이슈 5에 실려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 모델 언니가 입은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소매에 엄청 케이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 케이블이 너무 예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 제가 무슨 사이즈를 뜨는지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진짜 여김없이.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사이즈 2랑 3랑 아직 제가 뜨고 있는 구간까지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 2 아니면 사이즈 3를 뜨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아직 제가 무슨 사이즈를 뜨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지점이 오면은 저도 제가 무슨 사이즈를 뜰 건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언니가 사이즈 3인가 4여가지고 제가 원래 사이즈 2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델 언니가 사이즈 4인가 3라고 하니까 사이즈 3를 떠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진짜 예쁜데 이 예쁜 거를 왜 이렇게 못 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건 따로 게이지를 안 냈어요. 왜냐면 원작 패턴에 나와 있는 실이랑 비슷한 조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3mm 바늘로 뜨고 있고요. 실은 요거는 조이안의 너무 엉터리로 감아놨는데 요건 조이안의 핑거링 석.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핑거링 굵기예요. 그래서 메리노 슈퍼워시 100%인 실이고 그 다음에 요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 실크 이렇게 한 겹을 잡아가지고 그 원작에 있는 조합이랑 똑같이 핑거링 하나랑 모헤어 실크 하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타레로. 제가 띠지 뺀 거네. 이렇게 타레로는 이렇게 생긴 염색 실이고요. 너무 예쁘죠? 진짜 딱 제 취향인데 이렇게 제가 너무 엉터리로 감아놔서 얘가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감으면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톤알에다가 스패클도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단색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너무 예쁜 스패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정신없지도 않고 어느 정도 한 컬러군 안에서 스패클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지금. 그리고 요 모헤어랑 같이 잡았을 때 더욱 더 한 컬러로 어우러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찰떡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런 염색 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에 구매를 하고 한 번에 염색을 하더라도 같은 그 염색판 안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손염색 실의 특성인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라글란 탑다운이잖아요. 그래서 탑다운을 하기 전까지 솔직히 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뜨기는 조금 애매하고 어디에서 이제 그 실 바꿈 위치를 잡아야 될지 티가 많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매 분리를 한번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여기 자꾸 공사하네? 여기 소매 분리를 한번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실을 바꿔가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볼 A 2단, 볼 2 2단 이런 식으로 볼 A면 볼 B여야지. A 2단, B 2단 이렇게 같은 컬러지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떠가지고 풀링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같은 다이롯이지만 이게 살짝 탕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를 다 뜨고 요거를 두 번째를 뜨면은 이게 경계선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섞어가면서 뜨면은 그러면 경계선도 덜 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매는 그냥 평면뜨기를 할까 고민도 되네요. 평면뜨기를 하고 이어서 뜨면 되니까. 평면뜨기를 할 때 이렇게 바꿔가서 뜨기 더 편하다고. 사실 차이는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고민을 해볼게요, 소매는. 그래서 요거는 조이님의 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ingering four ply, sock fingering이고요. 이름이 뭐야? Fingering Sock Four Ply인가? 이거 슈퍼워시 메리노 울 100% 해가지고 너무 컬러 예쁩니다. 오늘 아주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감안을 하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Making Stories Issue 5에 실려있는 Making Stories Issue 5에 실려있는 Bind with Cardigan이고 저는 이렇게 스페클로 된 실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과 이 패턴이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스페클 실로 뜨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패턴 같은 게 묻힐 수 있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당히 패턴도 눈에 보이면서 스페클도 눈에 보이고 너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아직까지는 탑다운이기 때문에 쪼매나가지고 여기 작은 사이즈의 프로젝트 백에 들어가 있는데 얘도 이제 덩치가 커지면은 이사를 가겠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짜잔! 많이 진도는 못 나갔지만 조금 나갔어요. 사실 얘를 제가 더 뜨고 싶었는데 리소를 떠야지 이래가지고 얘를 참고 얘를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번 그 팟캐스트 편집하면서 얘를 뜨긴 했거든요. 왜냐면 못 뜰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뜨고 싶은 만큼은 못 떴어요. 왜냐면 얘 딴 거를 끝내야 되는 생각에. 근데 얘가 제일 크게 해서 지금 작아가지고 지금 나무님 아란도 덩치가 많이 커져가지고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변명이 생겨가지고 얘가 제일 덩치가 작으니까 얘가 이동용 뜨기 아닌가 이러면서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동용 뜨기인가. 그래도 전 들고 다니고 있고 늘림 규칙도 다 이제 알고 그 케이블 패턴도 다 외웠거든요. 그냥 한 번 뜨면은 이게 저는 패턴을 읽는 방법이 한 단 한 단 읽는다기보다 전체적인 이 무늬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밑에 뭐 이렇게 뭐 크로스가 되면은 위에는 이렇게 어느 지점까지는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좀 이런 식으로 너무 설명 못하죠. 근데 좀 그런 움직임으로 케이블을 보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한 번 무늬를 뜨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어 있을 경우. 그래서 요거는 지금 패턴들은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를 아직 제가 못 정해서 어느 순간부터 뭘 뭐 다르게 해야 되면은 아직 그거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점. 짜잔! 그래서 이게 제 두 번째 워킹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캐스톤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캐스톤을 하고 싶은 게 500만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 줄 서고 있었던 캐스톤을 했습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특이하게도 프로젝트백이 아닌 이런 바구니, 다이소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다이소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함뜨 볼륨 2를 드디어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금 진행 중인 우리 폼폼 함뜨를 캐스톤을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도 오피셜리 함뜨 참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패턴들에 한해서 이제 함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Kindred Red의 크록스 카디건을 처음부터 찜뽕을 해가지고 제가 시작한 함들인데 저도 드디어 짜잔! 캐스톤을 했습니다. 귀엽죠? 짜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 나비들을 좀 제껴가지고 무늬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도 500원짜리 줄바늘을 쓰고 있네요. 제가 리소도 500원 줄바늘로 떴고 그거랑 이것밖에 없나? 아무튼 저 이거 저렴한 줄바늘 되게 잘 써요. 그래서 이렇게 앞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판이 되게 쪼매나요. 그래서 이렇게 숭숭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록스 카디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쁜데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속상하구만요. 그래서 앞판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집게들은 그러니까 이게 메리아스를 뜨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자수실 같이 자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실들을 좀 움직여가면서 뜨는데 이렇게 호리전털하게 들어가는 실들이 있고 버티컬하게 들어가는 실들이 있어요. 지금 가로랑 세로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로 세로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애들은 저희가 뜨면서 여기랑 이렇게 블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염려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는 실들은 잘못 당기면 쑥 하고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밑에 가닥들을 잡으려고 저는 집게를 넣었어요. 이 집게는 완전 옵셔널이고 패턴에도 써있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거 중간 샷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이게 프로비저널 캐스톤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집게로 해가지고 살짝 무게감을 줘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라스트 실드를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앞에 뒤에도 있거든요. 얘네들 왔다 갔다 하면서 떠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캐스톤 하고는 사실 이게 앞판이 그냥 일자로 뜨는 거거든요. 어느 지점까지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번만 문의해보면, 그리고 심지어 전 서치를 떴잖아요. 물론 서치를 제가 좀 꼼수를 부렸지만, 근데 한 번만 이 시스템 이해가면은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그냥 좀 피들리,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이지 이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슝슝 잘 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더 뜨고 싶었는데 딱 요 지점이 나비 모양도 그렇고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요 뒷 나비들은 조금 덜 예쁘거든요. 그래서 딱 요 지점에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놈의 인스타에 이거 예쁜 사진 한번 올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제가 사용하는 실들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저는 요 바탕색 실은 요 누티덴의 미드윈터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허너 아야의 누티덴 실입니다. 그래서 요 누티덴 실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었는데 요 실들을 두 겹으로 잡아가지고 조금 더 원작보다는 더 두꺼운
두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작이 제 기억으로는 스폿이고 3.75mm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누티된 두 겹을 잡고 4.5mm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보다는 훨씬 게이지가 크게 나오죠. 요게 제 서치였어요. 짱 귀엽죠? 요 그누이, 요 뭐지? 개구리. 요 개구리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바탕색 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컨트라스트 실들은 요 헤이마마워프, 제가 너무 여러 번 보여드렸나? 요 헤이마마워프의 석현 세트거든요. 근데 석현인데 스폿 웨이트예요. 그래서 요 세트 하베스트, 요게 이제 5색, 짜잔! 색깔이 5개 들어간 세트인데, 요 패턴에는 6개를 사용하거든요. 컨트라스트 실을. 근데 저는 요 5개가 들어간 조합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미 조화롭게 세트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쉽게 배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히히, 너무 예뻐요.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뜨고 있어요. 이거 완성 거의 다 하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근데 쑥쑥 너무 중독성이 있고 어려울 것도 없고, 사실 이게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복잡하지 한 번 뜨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기대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뭐 시간이 되고 말 거 없죠. 그냥 뜨고 싶으면 뜨는 건데, 저는 요 리스도 뜨고 싶어요. 요것도 뜨고 싶어요. 같은 작가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려한 색깔은 아닐 것 같고, 저 호크니 카디건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생각 중에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부클실, 천연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부클실 같은 거를 한국에선 좀 구하기 힘든 것 같아서 여기 원작에서 사용하는 립픽스를 직구를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칠 살 생각하지 말고 크록스 카디건을 먼저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프로젝트 백이 아닌 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얘는 항상 가위가 필요해가지고 가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가닥가닥 수도 많고 막 배색실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프로젝트 백에 넣고 들고 다닐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티덴도 2탈이나 들고 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부피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뜰 실이 아니어가지고, 뜰 프로젝트가 아니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바구니에 넣고 저의 이 지난번에 구매한 거 보여드린 이 트롤리에 담아가지고 침대 옆, 그리고 지금 여기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이번 주 뜨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폼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파일도 되고 메이킹 스토리지도 디지털 파일이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폼폼은 제가 귀찮아서 아직 코드를 발급을 못 받았고, 메이킹 스토리지는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메이킹은 아이패드로 보고 있고 폼폼은 그냥 보고 있어요. 이놈의 귀차니즘. 그쵸?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진행 중인 요즘 프로젝트입니다. 짜잔! 갑자기 이렇게 밝아진 것 같아요. 그쵸? 어이없네. 이번 주에 저의 스태시에 신규로 들어온 실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짜잔! 아마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언제야? 저저번 주? 저저번 주에 조이안님네 다녀왔어요. 조이안님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이안님 가게는 일산 가로수길? 일산 가로수길인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옛날 풀스토리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갔던 이유는 제가 작년 연말에 조이안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
실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제가 바인드 위드 가디건 뜨는 실인데 그때 제가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서포터즈 모집은 그 전에 있었고 제가 실을 구매는 그 다음에 했었는데 오늘 실을 구매하면서 조이안님께서 서포터즈를 하는데 서포터즈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안 한다고 좀 고사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전 어차피 살 거니까 서포터즈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결국 서포터즈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2월부터 시작되는 서포터즈였는데 이게 조금 미뤄지고 이제 조이님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실이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첫 작품으로 뜨기로 했던 실이 완성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을 픽업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실이 있는 건데 네, 이 얘기가 길어요. 그러면 서포터즈를 하기로 했는데 왜 영상에 앞에 서포터즈 아무튼 유료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노티스가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패키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조이안님의 저도 정확하게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박스에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 거고 어떤 건 아닌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인스타로 봤을 때는 그 클럽이나 미스터리 박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쁜 박스에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까면은 예쁘죠?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드릴게요. 원래 서포터즈를 하기로 했어가지고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작품에 원하는 실을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제공을 해주는 실을 가지고 원하는 작품을 뜨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뜨고 싶다고 너무 다행인 게 지금 밝아졌어요. 진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실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작년부터 뜨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시도를 했지만 빠꾸를 했던 Bloom Your Heart Out 이네스상의 Bloom Your Heart Out 쇼를 진짜 너무 뜨고 싶었고 제 메이크나인에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언제 뜨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 실을 기다리다가 계속 안 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Bloom Your Heart Out 쇼를 뜨기 위해서 조이안으로 뜨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었던 건데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 두 타일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한 컬러당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바닐라 컬러, 초코하고 요런 제가 컬러에 너무 못하는데 좀 살짝 딸기 느낌이죠? 딸기인데 완전 딸기는 아니고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딸기. 설명 너무 못하네. 그래서 이렇게 세 컬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문을 했었던 건데 Merino Cashmere Nylon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MCM 베이스라고 자주 부르는 건데 메리노 80, 캐시미어 10, 나일론 10이어서 진짜 부드러운 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g에 400m 감겨있는 핑거링 웨이트인데 제가 이거 슈퍼워시 100 핑거링보다는 살짝 통통한 감이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Bloom Your Heart Out을 뜨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Bloom Your Heart Out은 이제 한 컬러당 다 두 타리씩을 쓰는 건 아니고 하나는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두 타리씩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떤 거를 한 타리만 쓸지 몰라가지고 6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치를 한번 떠가지고 그 레이스 부분은 무조건 그러니까 그 무늬 들어가는 건 무조건 화이트래. 바닐라. 살짝 노란기, 이렇게. 살짝 노란, 그러니까, 도는 그런 컬러거든요? 화이트가 아니에요. 얘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떤 순서로 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이 친구들이 Bloom Your Heart Out Shore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제가 조이안 서포터즈로 진행을 하려고 받았던 실들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사실 저도 솔직히 나쁜 거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니까 저도 솔직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이기적으로 제가 한 거긴 한데,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조이안 관련해서 조금 구설수가 있었고,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저도, 이 서포터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시를 받으러 갔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좀 문제가 불거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한 분이 올린 글인 거고, 물론 피해를 본 사람들 있고 그 피해를 본 사람들 있다는 걸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소 그 사건이 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솔직히 제가 누구의 편을 들고 뭐 조이안님의 대변을 하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좀 복잡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제가 서포터즈를 하면서 누구의 대변을 하고 누구의 입장을 대신 전하고 이러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시기상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포터즈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조심스럽네요, 토픽이. 이게 환불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는 데에서 발생했던 이슈인데, 저도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누가 니치를 운영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사람마다 어떤 걸 더 중요시하고 이런 걸 있을 수 있는데, 저도 판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판매자가 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뜨개인으로서의 그런 서로 막 좀 봐주고 이런 입장보다는 어찌됐든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자로서의 그 숙제? 판매자로서의 그런 해야 할 일들이,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뭐 물론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서 이제 깔끔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 배송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유독 그런 부분에서 좀 깐깐하게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깊이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사건들이 맞물리고 제가 서포터즈 C를 딱 받은 시점이랑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어찌됐든 서포터즈를 하는 거는 서포터즈를 하는 업체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고 광고 같은 거죠. 근데 되게 시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아예 이런 걸 안 하는 게 더 깨끗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도 사실 광고나 이런 거를 별로 선호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를 딱히 한 적도 없고, 제가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거는 옛날에 베로니카 포 런던에서 선물로 받았던 신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이안님께서 서포터즈를 이제 프로포즈 했을 때 처음에는 여러 번 제가 고사를 했지만 결국 하기로 했던 이유는, 이게 뭐 제가 도안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뜨개를 솔직히 빨리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서포터즈는 결국엔 어찌됐든 빠른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조이안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뚝딱뚝딱뚝딱 제가 보여드릴 필요 없고 그냥 제 평소대로 뜨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때도 고민 끝에 한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실이나 뭐든 광고나 이런 거를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저는 제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뭐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제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무상으로 무엇인가 제공을 받아서
홍보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안님께도 말씀드린 거는 이 서포터즈를 받았던 실은 그냥 제가 산 거. 그래서 이 실 값은 제가 다 지불을 해드렸고 그냥 산 것처럼 산 것처럼 그냥 앞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조이안 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구매를 하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서는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실을 샀고 이 실을 쓰고 이건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갑자기 서포터즈 실을 받아놓고 샀다고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투명하게 어떻게 일이 되었던 건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굳이 이것까지 굳이 뭐 내가 이걸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내용들까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이안을 구매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이슈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어려워요. 제 일이 솔직히 아니고 제가 어떻다 이렇게 왈가왈부 할 일은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문제가 생겼던 거기에 당사자도 아니고 얘기를 들었어도 솔직히 제가 당한 문제가 있었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조이안을 뭐 안 쓰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안 쓰겠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거고 쓰시겠다 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거고 뭐 그렇게 뭐 본인들이 다 각자만의 기준을 갖고 소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친구들을 원래는 서포터즈 실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구매한 실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들보들하고요. 이거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언니가 이걸 딱 봤을 때 그 나폴리탄 아이스크림 같다고 그래서 초코,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고 했는데 제가 의뢰했을 때 딱 그 생각을 갖고 해가지고 너무 역시 알아맞혔네 이러면서 좋아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톤할 실드를 부탁드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톤할로 했던 건데 조이안님께서 진짜 스페클 예쁜 것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것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간 김에 당연히 저도 또 실을 샀죠. 어떻게 안 사요? 짜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샀던 실들인데 이거는 조이안님께서 서비스로 주셨던 실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제가 신청했던 실이랑 똑같은 MCN 베이스이고요. 그래서 진짜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이 색이 남으면 이렇게 해도 예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것도 예쁘죠? 그래서 이거는 MCN들이고 얘네들은 제가 구매한 친구들. 물론 쟤네들도 결국엔 제가 다 구매했는데 이거는 제가 엄청 만지작거린 끝에 제가 구매한 실들인데 이렇게 아니 어쩜 비슷하죠? 제 취향이 아까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핑거링 싱글이거든요. 메리노 싱글이어서 슈퍼워시 메리노 100이고 100g에 366m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진짜 블루미와터랑 결국에는 되게 비슷한 조합인데 요렇게는 조이안님 실이고요. 이거는 워블거블 실입니다. 수입실. 그래서 조이안님께서 이렇게 수입실도 몇 개 취급하고 계신 게 있어가지고 또 운 좋게 이게 한 스캔만 남았던 실이어가지고 엄청 싸게 주셨어요.
할인하던 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4타래를 샀는데 얘네들 이렇게 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얘랑 딱 봐도 카메라에서 봤을 때는 다르거든요? 근데 또 톤이 비슷하고 스페클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또 여기는 비슷한 느낌? 밑에는? 그래서 왠지 이 친구를 똑같은 색으로 취급하고 좀 줄무늬를 넣고 그래서 한 컬러에 한 컬러에 2타래, 그 다음에 한 타래 이렇게 해서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렇게 민트 베이스에 이렇게 스피클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워블과 실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이안님 실인데 이거는 살짝 크림 베이스에 이런 모브 스페클, 초록 스페클 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까지는 안 까봐서 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이렇게 말린 장미 컬러에 이렇게 다양한 톤이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이게 솔리드가 아니고 톤알 느낌으로 이거 뜨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조금 더 어둡거든요, 얘보다. 근데 얘는 좀 더 스페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붉은 계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도 블루미 하트 아우트 뜨면 예쁠 것 같은데 요거는 얘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어찌됐든 저희 또 비슷한 소나무 같은 취향의 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이안 실들 제가 구매했던 거 이건 오불고불 조이안 실들 아니 너무 제가 고른 컬러들 어떻게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지 그쵸? 에이, 소나무 같은 취향.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 친구들이 저의 구매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를 뭐 조이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건 절대 없고 그냥 제가 깔끔하게 저는 그냥 구매한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포터즈 얘기는 끝났던 건데 그래도 맞아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과장된 부분들도 없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안님의 컬러감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아무튼 지켜보면서 현재까지는 저는 앞으로는 재구매할 의향이 있는 핸드다이드 샵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조이안 샵이라고 인스타를 통해서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조이안 오피셜 계정을 그때 파고 준비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조금 더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스토어에 있는,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가게에 있는 제품들을 사진 찍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인스톡 있는 거를 주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문의를 해서 커스텀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컬러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있는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사오는 걸 선호하는데 내가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의뢰를 넣어서 실을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핸드다이 샵들도 다 이렇게 그냥 미리 만들어서 이런 컬러가 있어요 하면 저 컬러, 이 컬러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게 대부분의 시스템이니까 핸드다이아는 사기 힘드네요. 그래서 직접 가게를 가야 되나 봐요,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맘봉님도 업데이트를 자주 안 하시니까 커스텀을 주로 넣어야 되는데 저는 커스텀을 넣을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넣을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컬러를 원하는지 저도 모르니까 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오히려 직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대부분 이제 나와 있는 컬러들을 사는 거니까 이 컬러 예쁘다 하면 그 컬러 살 생각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색깔못. 그래도 어찌됐든 간 저는 지금 당장은 핸드다이아니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뜰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블루미 하트 아웃 쇼를 뜰 건데
문제는 제가 또 쇼를 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동시에 쇼를 몇 개를 뜨려는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Only Good Vibes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Only Good Vibes는 당분간은 걔는 휴식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블루미 하트아웃은 진짜 제가 계속 뜨고 싶었던 애라서 이 친구는 빨리 서치를 뜨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샵 뉴스를 넘어갈까요? 샵 뉴스를 하자면 메이킹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샵 뉴스로 들어가는 이거 Making Stories issue 5가 이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 주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발송이 나갔고 아니면 이제 막 며칠 안에 발송이 나갈 예정이고요.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샵에서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레인 매거진이 나왔잖아요. 짜잔! 레인 11호. 진짜 예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뽑았어. 이 표지부터 너무 귀여운 뭔가 N 말량광이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쁜 표지를 갖고 있는 요 매거진에서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이 얘기를 했나? 저는 요 친구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예쁜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렇게 좀 더 여성여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 씨미스트 숄이에요. 근데 숄을 지금 이렇게 5만 가지 다 시작했는데 또 숄을 시작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스티븐 웨스트 근데 스티븐 웨스트의 Seriously Holy Rap인데 이게 수리 알파카랑 아마 핑거링인가 이렇게 같이 잡는 건데 제가 그동안 수리 알파카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수리 알파카가 한드 다이드 씬에서 가장 최근에 좀 핫했던 그 실인데 제가 그래서 한 번도 써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나 뭐 핸드다이어들도 이제 수리 알파카 한다 아니면 뭐 그 호희도 수리 알파카로 뭐 패턴 떴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리 알파카가 한참 핫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항상 수리 알파카 언제 한번 써봐야지 사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인가? 조이안님 가게에서 수리 알파카가 있어가지고 봤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수리 알파카가 되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뭉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헤어보다 훨씬 털레이들이 붙어 있는데 그 아크릴 담담사 이런 거 사용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뭉치고 코들도 막 뭉개지고 딱 그 아크릴 담담사 오래 쓰면은 뭉치는 그 느낌인데 그래서 저는 수리 알파카 별로. 근데 이건 다 개치라는 거. 그리고 전 실제로 써보지 않고 그냥 보고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제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전혀 믿을만 하지 못한 정보. 요 시미스트 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헤어류에다가 핑거링인가 같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아주 베이직한 건데 요 비지팅 스웨터랑 가디건 시리즈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브로큰 립의 귀여운 베이직한 느낌인데 브로큰 립 예쁜 거 진리죠. 브로큰 립은. 저 레인보우도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뉴스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백은 주문 주신 분들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작업 및 발송을 하고 있고요. 주문 제작 건들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모아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말에 한번 쑥 나가고 다음 주도 이제 한 요일 이틀 잡아서 이렇게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진짜 미싱의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었는데 미싱의 노예였었는데 다행인 게 오늘 또 급하게 아까 얘기하던 거랑 조금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소규모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 조이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이제 판매자로서 니터였다가 니터뿐만이 아니라 판매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왜냐면 어찌됐든 동등한 니터의 입장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 판매자와 구매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구매자는 그 구매한 거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거에 합당한 이제 뭐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죠. 고객이 되는 거니까 판매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역시 당연히 그쵸. 이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빨리 바로 잡는 거고 그거에서 이제 그런 고객 만족감이 차이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실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당연한 목적인 건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안 나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얘기에서 프로젝트백가 주문 제작건 말고 일반 주문건들에서 저번 주에 다 발송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오배송이 된 적도 있고 누락이 된 경우도 있고 발송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주초에 수습을 했는데 수습이 됐기를 어찌됐든 간 다시 보내야 될 건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참 다행히 이건 아까 그 펩톡 끝? 이거는 그냥 제 얘기?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그동안 몇 주 동안 판매 그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미싱의 노예 느낌으로 미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취미에서 한 가지만 만들다가 몇 가지 그러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건 이거 참 다행이다라는 말만 500번 한 건데 다행이다라고 느낀 거는 오늘 미팅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이게 아직도 재밌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들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샵 얘기 끝났어요. 샵 얘기 끝났어요. 샵 얘기 이제 조금만 더 하자면 주문 제작건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잠깐만요. 계산을 해야 돼. 이번 주가 아무튼 한 2-3주? 앞으로 2-3주간 좀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업데이트 끝나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당연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다음 업데이트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주문 제작 건들이 완료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스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크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문 제작 건들이 잘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도 똑같이 인스톡이랑 주문 제작이랑 이렇게 동시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당장 스톡에 있는 거를 주문 못 하시는 분들은 주문 제작으로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그렇게 주문을 하실 수 있게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당장 언제 그걸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최소 한 달 후이겠죠? 왜냐면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아직 한 달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안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패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날짜를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픽스를 하기엔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대충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 딱 끝. 이제 수다를 시작하자면 아니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취미를 업으로 하기 싫었어요.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완전히 업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취미 관련된, 뜨개 관련된 일들로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옛날부터 저는 사실 취미를 업으로 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하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 틀린 말이지만 그 이유는 이제 이 좋아하는 것들이 일이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즐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미싱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싱 관련된 거를 업이라고 하기는 오히려 미싱 관련된 거를 판매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뜨개보다는 미싱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미싱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뜨개는 진짜 포기를 못하는 취미이고 미싱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취미인데 이거를 잘 가끔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얼만큼 좋아하던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업이 된다는 걸 얘기를 내가 왜 시작을 했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를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경계선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00%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네타이즈가 되는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듯이 이 유튜브 채널도 취미의 연장선, 뜨개의 연장선.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블로그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플랫폼이기는 하죠. 당연히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녹화하고 편집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 유튜브를 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생각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솔직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솔직히 순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어찌됐든 간 저도 저의 취미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니까 사실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치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되게 솔직하고 뭔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뭔가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서포터즈를 이제 앞으로 안 하고 접기로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제뉴인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좀 돈벌이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돈벌이는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이 매체가 창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참 가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 진짜 뜨개를 좋아서 하는 거고 뜨개를 못하면은 진짜 뜨개를 못해서 아쉬워가지고 이 시간에 뜨개를 하는데 오늘 뜨개 못해서 이렇게 찡찡거리는 건데 가끔 되게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유튜브 때문에 뜨개 하는 거지? 아니면은 너 유튜브 때문에 그러는 거지? 되게 그렇게 막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뭔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마냥 순수하지 않구나. 도대체 뭔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되게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라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던 걸까? 아무튼 저 저번 주에 공연 보러 갔어요. 그 와중에 공연을 봤어요. 진짜 미쳤죠. 가릴 정보. 포미니치라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이거를 진짜 입을 닫아야 돼. 입을 꼬매야 되는데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공연을 보고 자시고 할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원래 어차피 그 언니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공연을 보러 오겠냐고 다른 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도 하기 전에 네 갈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인데 그래서 포미니치라는 공연을 봤는데 이거는 정동극장에서 언제까지 하는지 제가 안 알아봤는데 아무튼 하고 있는 공연인데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봤어요. 검은 사제들 이후로 오랜만에 공연을 봤는데 되게 막 생각이 많아지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간에 좀 졸았는데 저는 중간에 안 좋은 공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공연을 좋아하는 건가? 맨날 자. 근데 그 알을 최근에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되게 멋지고 아쉬운 부분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멋진 공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요약할 만큼의 실력은 안 돼요. 아이고. 감옥에서 시작된 얘기인데 제가 중간중간 졸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스토리라인을 잘 모르는데, 감옥에서 발생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살인자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을 그 감옥에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 발견을 하시고 어찌됐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어쩌다가 살인자가 됐는지라고 말해야 되나?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살인자가 됐는지, 그리고 뭐 그 선생님은 어쩌다가 뭐 이 친구를 이렇게 좀 애착을 갖고 도와주게 됐는지, 이런 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애의 아빠였어. 아무튼 왜 또 다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요즘은 저는 저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해볼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주말에, 지난주 주말이거든요. 또 이 와중에 또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나가 놀았어요. 근데 그 다단계, 제가 다단계를 진짜 싫어해요. 다단계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서 추천하는 웹툰, 던전 오브 다단계인가? 그 진짜 웃긴데, 웃기다기보다 아무튼 유익해요. 근데 다단계가 저는 되게 한국만의 고유의 사기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수많은 다단계들이 있는데, 그냥 뭐 쪼다가 친구들이랑 다시 다단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친구가 이 특정 다단계에 대해서 막 되게 막 깊게 퍼거든 영상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2시간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왜 이렇게 길어 이런데, 2시간짜리 영상 얼마나 좋습니까? 미싱하면서 2시간짜리 영상 틀면 시간 순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단계에 빠졌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들을 그 며칠 동안 진짜 맨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영상도 길거든요. 그리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다단계에 대한 되게 회의감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그 왜 빠지게 됐냐에 붙어서 저는 공감을 못하는데, 그런 얘기들과 그런 수법들과 그런 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재밌더라고요. 사실 진짜 별로 유익하진 않은 건데 그냥 재밌어요, 그런 거 듣는 게. 그래서 요즘 거의 저희 유튜브가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뭐 하나 보면 그것만 추천하잖아요. 유튜브가 저한테 수많은 다단계 관련 영상, 전 세계의 다단계를 다 섭렵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단계 영상들을 보고 있고요. 또 뭐 보고 있지? 신사유기 클립들. 저 신사유기 본방송 한 번도 안 봤는데 클립으로만 다 본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구를 안 봐요. 저번 며칠 전에 야구를 한 번 우연히 켰는데 이기고 있었는데, 딱 제가 키니까 그때부터 역전당하고 져가지고 그 뒤로도 안 보는데, 그 야구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 야구부장 채널을 열심히 보는데, 그래서 뭔가 야구는 직접 보지 않지만 뭔가 글로 야구를 이번 시즌은 글로 야구를 배우고 있는데, 아니 두산이 잘하고 있대요. 저는 이번 스토브리그 때 워낙 FA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외국인 선수들도 전면으로 바뀌었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페르난데스는 안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을 했고 이번 시즌은 좀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야구를 안 봐야지 하면서도 이제 좀 야구 한 번 빠순이는 영원한 빠순이라는 말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이렇게 관심이 높진 않지만 늘 두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또 다른 건가 그 방송은? 아무튼 그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야구 관련된 통계 이런 사이버메트릭? 무슨 매트릭?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막 통계화를 해가지고 통계를 그것도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으려나요? 머니볼의 영화에 그런 게 잘 나와. 그래서 이전에는 또 딴소리. 이전에는 야구를 진짜 그냥 감은 아니지만 뭔가 뭐로 했지? 아무튼 그 감독이 무슨 자기의 경력, 그 감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 머니볼에서는 그 새로운 그 꼴찌팀 꼴찌팀에 자문을 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계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야구를 뭔가 이런 감이나 뭐로 했지? 아무튼 그 경험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되게 통계적인 관점으로 야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그래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뭐 라인업을 짜고 배치를 하고 누구를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매트릭 사이버 매트릭 사이버는 아니겠죠. 사이버는 이상하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야구에서도 점점 이 통계의 중요성 그래서 지금은 사실 통계적인 그런 거를 안 확인하는 팀이 없을 정도로 통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계산하는 것 중에서 모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 피타고라스의 승률을 따질 수 있대요. 피타고라스의 승률인가? 아무튼 피타고라스의 승률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승수를 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두산이 되게 지금 그 수치가 좋대요. 그래서 지금 등수는 사실 지금 전력에 비해서 좀 낮은 등수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언젠간 그 승수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통계는 이게 통계적인 통계는 어찌됐든 길게 봤을 때는 그 통계적인 수치에 점점 수렴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그 기자분에 의하면 두산은 언젠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기자분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구를 안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잡소리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넌센스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번 에피소드 제목 지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목 후보 써주시면은 제가 내일쯤 좀 시간이 지나면은 댓글에 있는 재밌는 센스 있는 그런 제목 후보로 제목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거는 제가 아직도 제목을 안 지었네요. 그만큼 제가 정신이 없었던 건데 항상 요즘 뜨기는 끝나고 댓글로 그럴싸한 제목 지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제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목을 못 찍기 때문이죠. 그래서 2주 뒤에 제가 2주 뒤에 더 재미난 뜨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프로젝트도 끝낼 수 있을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시작하고 좀 보여드릴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보다는 좀 덜 바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또 뜨개를 하면서 또 놀러 갈 예정이니 그때 또 열심히 뜨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뜨개 되세요.
그러면 전 다음에도 더 즐거운 뜨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뿅.